전혀 다른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음, 경선 승복하자 뭐 이런 이야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원식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각 캠프 선대위원장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서 당연한 걸 왜 하냐.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건 맞지. 지금은 경선 불복하기 힘들어요. 경선 불복하고 출마도 못합니다. 따로.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선 불복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우리는 경선 결과를 갖고 전혀 불복할 생각이 없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게 단합을 위해서 좋은데 상대방이 이 말을 던지면 그 말에 대해서 말꼬리 잡는 식인 거잖아요. 경선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맞다. 경선 불복할 생각도 없지만 이거 하자면 하게 결과가 정해지면 무조건 우리는 경선을 승복하고 그 후보를 위해 뛴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건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쿠데타의 조짐이 있었으니까 쿠데타 있을 수도 있다고 김 한번 쫙 빼버리는 거죠. 마치 추미애 장관 후보님께서 예전에 당대표 하던 시절에 쿠데타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다 하니까 그 주변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 일축하면서 쿠데타의 김이 확 빠져버렸듯이 정말로 이렇게 아직은 뭐 이렇게 정말 침소봉대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경선 불복에 대한 조짐이 일어나니까 김을 한번 확 빼놔버려야죠. 꿈도 꾸지 마라. 우리 모두 모여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이번 주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아시아경제와 인지코리아가 한 여론조사만 가상 대결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왔어요. 나머지 다른 여론조사는 다 이재명 지사가 훨씬 높아요. 근데 이 캠프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만 취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높아라고 계속 뇌피셜로 자기들끼리 물론 이게 사실이 일치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캠프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네거티브 다음에 경선 불복 뉘앙스가 나오면서 모든 여론조사가 다 이낙연 후보가 떨어졌거든. 심하게 떨어졌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경선 불복할 뉘앙스가 전혀 없다. 당연하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후보들이 모여서 그거를 다짐을 해주면 지지자들 입장에서 힘이 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후보를 뽑히는 사람을 열심히 띄워주겠다는 그 지지층을 향해서 뭔가 우리는 이상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왜 이런 거 있잖아. 부부싸움 하다가 보면 어린아이가 불안에 떨고 있으면 엄마 아빠 괜찮아라고 웃는 그 신용이라도 하란 말이죠. 근데 캠프를 보면은 지금 뭐랄까 그런 극성 지지자들 사이에 묻혀가지고 전혀 뭐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분노를 자가 발전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 캠프에. 왜냐하면 경선 불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나왔으면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하자고 하니 새삼스럽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본선에 못 가더라도 이재명 지지자를 찍을 수 없다는 30%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말이 저는 이게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선 불복이 아니면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다른 말로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데 설득을 하자면 사실 이재명 지사의 욕설 파일을 지금 예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악의적 편집이다. 앞뒤를 다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 거기에 형님 부부가 녹음됐어? 하하하 하고 웃는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보면은 다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다 설명이 된다고요. 근데 서른 의원이 악의적 편집본에 동의를 하면서 설득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당원들한테는 경선 불복으로 읽혀지고요. 전후 사정을 봐서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노무현 탄핵 찬성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으로만 보면 찬성이 맞는데 혼자 반대라고 주장을 하는 것. 물론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주장만으로 대중을 지금 설득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대중이 판단을 했을 때도 저는 맥락을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혀 두 개의 상반된 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설득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걸 마치 설득을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밖에 읽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에서 이재명이 6.3% 올라서 38.5, 이낙연 7.7%가 떨어져서 23.0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KSOI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었습니다. 50.4%. 그러니까 네거티브나 경선 불복의 이런 뉘앙스들이 오히려 이낙연 후보한테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있다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 우리는 진짜로 경선 불복할 생각 없어요라고 합시다. 서로 간에 선언 다시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 중에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게요. 이거 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환을 했는데 지금 옆에 보면 가나다 순으로 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전체는 국민의힘이 28, 더불어민주당이 33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돼도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서 일부 그 자동응답 ARS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앞서가요. 대선판에 굉장히 잘 깔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이게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41이죠. 이게 자동응답 ARS에서는 또 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밑에 성별이죠, 성별. 남성.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0인데 여성.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그 조사 완료 사례 수를 보면 이게 인구 비거든요. 대한민국 인구 비에서 여성이 더 많아요. 50%가 넘어. 남성은 50%가 조금 못 되고, 남성은. 근데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한번 보세요. 남성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1% 앞서지만 여성은 국민의힘이 26, 더불어민주당이 37%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비호감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거쳐내야지 쩍보라 하면서 페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 여자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자,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출렁출렁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격렬한 네거티브가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무난히 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거는 쪽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이쪽이 권선징악이잖아요. 여기까지.